네, 여러분, 자유공화의 함성 마그나 카르타에 대해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 마그나 카르타는 대헌장이라고 연도를 보시면 1215년이에요. 정말 오래되었죠. 800년 전인데 오늘날 근대 법치, 근대 자유민주 정치체제를 이야기할 때 흔히 마그나 카르타의 정신 이렇게 이제 등장되고는 합니다. 영국이라는 곳이 오늘날 우리의 근대 자유민주 정치가 출발하는 연원이 되었죠. 거기에 보통법이라는 오늘날 미국까지 이어서 영미법으로 전 세계에 굉장히 퍼져 있는 그러한 독특한 법 제도가 자라나게 되는데, 그러한 보통법이 자라나는 그런 시초 지점, 물론 좀 더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800년대 이런 무렵까지도 그 원천을 찾기도 합니다만, 두드러지게 이때부터는 아주 독특한 좀 영국적인 모습, 보통법적인 모습이 확실히 있다라고 말하는 때가 바로 이 대헌장이 있는 1215년경 이 무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은 누구든지 자기 동료에 의한 합법적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짐으로부터 토지, 성, 특권 또는 권리를 박탈당할 경우 짐은 즉시 이를 반환한다. 짐이 왕이에요. 그 다음에 동료를 말하는 사람은 이제 귀족입니다. 귀족들과 왕 사이에 맺어진 어떤 약속, 계약 같은 것이 바로 이 대헌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헌정주의로 나아가는 굉장히 그 원초적인 모습을 보이죠. 사회 전체의 계약이라고 우리가 꼭 하긴 어렵지만 왕과 상당한 규모의 신하들 사이에 분명히 어떤 계약이 맺어졌고, 이 헌장이 그렇다고 해서 이 맺어진 다음부터 그냥 800년 동안 다 순탄히 지켜졌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영국도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잊혀졌습니다. 그래서 후대 학자들 가운데 셰익스피어의 그 유명한 극들 속에 사극을 많이 썼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초창기에 유명한 비극들을 쓰기 전에 역사극을 많이 썼는데, 그 역사극들 속에 마그나 카르타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그나 카르타가 한 300년 정도 지난 그 당대, 우리보다 훨씬 그 시대에 가까웠던 사람들 머릿속에 그렇게 확고한 사건으로 모두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왕하고 그 다음에 신하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왕이 반환한다. 재산도 권리도 반환한다. 이런 약속을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도대체 무슨 정치체제가 왕하고 신하 사이에 그런 약속이 될까? 이것이 법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공화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왕이 있으면 공화정이 안 된다. 물론 왕은 대체로는 특권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대권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왕이 전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왕정하고 공화정하고 이제 크게는 왕이 없는 경우를 상정하는데, 공화정이 이름만 왕이 없을 뿐이고 선출된 왕처럼 행사하는 사람들이 소위 취약한 민주국가들에서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죠. 선출된 영주처럼 하는 것이 지역 국회의원들에 가면 또 많습니다. 작은 동네에 가면 선출된 소영주처럼 또 시의원이 하는 거고, 이런 모습들, 구의원이 하고, 이런 모습들이 다 사실은 그냥 왕만 없으면 공화정이 있고, 이게 굉장히 표피적인 우리의 인식이고, 뭔가 진실을 보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왕이 있어도 마그나 카르타처럼 되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공화정적인 요소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함부로 영구히 박탈할 수가 없고, 자, 합법적인 재판을 받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걸 박탈할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자, 왕이 뭔가 재산을 몰수하는데 합법적인 재판을 거쳐야 신하들로부터 그걸 가져올 수 있다고 지금 이 헌법 문헌 같은 그러한
영국은 불문헌법의 국가라고 하는 게 헌법 전 이렇게 돼 있지 않지만 이 전통이 다 헌법이라는 거죠. 헌법적 전통이. 마그나 카르타, 권리장전 뭐 이런 것들을 쭉 드는 거죠. 자, 그런 정신이 공화 정신과도 상통하는 것이고, 그래서 영국은 이제 입헌군주제로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발전적인 모습을 보였고, 입헌군주제 모습에서 자유민주정이 이제 싹 텄죠. 자, 이 마그나 카르타 후에 오랜 그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의회의 굉장히 원초적인 형태도 성립됩니다. 의회라는 것이 유력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 의회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그나 카르타 후에 계속해서 이 신하들이 강성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모습도 많고 그렇지만, 그러나 이 가장 그 기초적인 정신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때로 약해졌다가도 그것이 역사에서 보면 이 마그나 카르타 이후에 있었던 또 다른 그 문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그 정신을 살려야 한다. 이런 식의 역사 전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건국 기념사라든지 이런 훌륭한 우리의 출발을 계속 강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해지면서 많은 그 위기로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그나 카르타에 보시면은 만일 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이 분쟁은 후술할 평화보장 조항에서 규정된 25명의 봉신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니까 왕과 신하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신하들 25명이 모인 곳에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동양적인 그런 왕제의 모습을 보면 이게 왕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의문이 들 정도죠. 자, 이러한 그 영국에 한 번이라도 그 옛날에 이런 식의 모습이 형성되게 된 것은 영국이 어떻게 보면 슬픈 역사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복 왕조에 해당하는 것이 여러 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앵글로색슨 자체도 정복 왕조로 왔고, 그 다음에 또 덴마크인들이 오고, 노르망 쪽에 사람들이 와서 또 정복 왕조처럼 되고, 이런 그 격변 속에서 그럼 원래 살고 있던 쪽에서 뭐라도 옛날의 자유나 자치권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또 한편으로는 유럽의 중심부에서 멀기 때문에 유럽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중앙집권적인 모델이 그 영향을 상대적으로 조금 느슨하게 받은 거죠. 이런 요소들이 겹치면서 자신들의 고래의 관습법적인 것과 로마법적인 전통이 막 융합되면서 독특한 영미법적인 보통법적인 전통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공화 정신과도 이렇게 상통하게 되니까 자유, 민주, 공화, 근대 문명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대표적으로 그 밑에 보시면은 짐은 조속히 이에 관한 완전한 재판을 허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완전한 재판을 허여한다. 자, 어떤 재판을 허여해요? 보시면은, 자, 짐의 부왕, 아버지 왕이나 짐의 형 리처드 왕에 대해서 점유를 박탈당했거나, 또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거나 타인의 소유하에 있거나 짐이 보증을 진 모든 것에 대해서, 자, 유예 기간은 있지만 심리 중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자, 만약에 해결이 되거나 뭔가 결론이 나면은 심지어는 중지한 경우에라도 여기에 대해서 완전한 재판을 허여해서 재판 결과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신하가 임금님 이거는 이 잘못된 우리 권리가 잘못 귀속되었습니다. 왕가로. 그러니까 돌려받아야겠습니다. 그래? 그럼 재판을 해봐야겠네? 재판관이 누구예요? 동료 신하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렇고 따져보니까 돌려주는 게 맞겠습니다 하면은 돌려줘야 돼요. 그게 완전한 재판이죠. 돌려줘야 됩니다 했는데 나는 싫어. 이러면 완전한 재판이 아니죠. 완전한 재판을 허여한다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짐의 성, 토지,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러니까 신하가 왕의 토지, 성, 재산을 신하가 압류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압류하듯이. 야, 이거 뭐 상상하기 어렵죠. 그 외에 가능한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서라도 짐을 구속하여 탄압을 가하기로 한다. 이것을 맺은 존 왕도 사실 저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어떤 세력 균형에 의해 가지고 이런 이제 마그나 카르타를 체결하는 데까지 간 거죠. 그러나 짐과 짐의 후비 및 후비, 왕후와 그 다음에 뭐 여러 비, 그리고 짐의 자녀의 신체에 침해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재산은 신하들이 압류할 수 있는데, 왕의 재산이라 해도 그렇다고 인신에 대해서 건드리는 것은, 왕가의 인신에 대해서 건드리는 것은 그건 안 된다.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이 뒤에 서술도 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만, 위신을 너무 떨어뜨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통치 질서 자체가 온전하게 안정적으로 구축되지 못합니다. 근데 심지어 어디까지 갔습니까? 왕의 재산, 왕의 성을 압류하는 데까지도 허용했잖아요. 그러니까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허용하고, 그러나 어디까지 지혜롭게 멈출 지점을 알았던 거죠. 어디 멈춰요? 신체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도. 그렇게 모욕을 주면 결국은 어디에 해가 와요? 공동체에 해가 온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정말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죠. 정권이 교체된 지 얼마 되었다고 전직 대통령 부부를 모두 구속해가지고 재판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2심까지 실형이 나도 확정되어야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확정되어야 유죄라고 하는데,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전직 대통령 부부는 모두 다 가혹하게 구속을 시켰어요. 왕은 아니지만, 그러나 전직 대통령과 그 부부를 모욕하고 그것을 이렇게 신체에 대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재판을 받지 마라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신체에 대해서 모욕적인 행위를 가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왕의 재산까지 압류했던 옛날 영국 신하들은 알았던 겁니다. 왕의 재산도 압류하지 못했던 그 전통의 나라에서 이제는 어디가 한계선이고 어디를 지켜야 공동체가 좋은 것인지를 마구 무시하는 거죠. 공화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공화 정신을 살려나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공화적인 지혜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단지 좁은 정치 영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정신을 유추해 보면은 왜 힘없어 보이는 우리 국민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지 알 수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기본소득 나눠줄게, 소비 쿠폰 나눠줄게 식으로 해서는 이용하는 것일 뿐인 거죠. 진짜 그들을 존중해서 우리 공동체가 잘 되는 방향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공화 정신인데, 이것이 오늘날 사실 기성제도권에서 너무나 잊혀졌죠. 그러나 동서고금의 인류 전체로 보면은 정말 오랜 전통이 있는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공화 정신을 잊으면은 그 공동체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공화 정신은 포퓰리즘적인 인기 영합하고는 거리가 먼 정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신하들이 멈추었던 지점, 이걸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구제를 받았어요. 만약에 재산적으로 문제 있던 게 해결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곧 그들의 충성을 원상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왕은 신하들인데도 완전한 재판을 허여하고, 그 다음 신하들은 결과가 딱 마무리되면 어떻게 돼요? 충성을 완전히 복귀시켜야 된다. 원상으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런 그 정신이 영국에서의 근대 자유민주 정치, 보통법의 발전 다
기초로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